안녕하세요. 오늘은 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대략적으로 최근 10년간 이제 금 시세를 보면 대략 한 1000달러, 그러니까 온스당 한 1000달러 선에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거의 한 3000달러 수준의 이제 시세 형성이 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. 이것을 보면 사실 금값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시간을 가면서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, 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예전만 하더라도 어떤 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진 않았고, 다만 이제 위기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금이 이제 가치를 발현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비상용으로 대부분 이제 금을 보유했죠. 근데 최근 10년을 보면 거의 언뜻 그래프를 봐도 거의 한 3배 정도가 뛰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다른 이제 자산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, 역시 이제 가장 많이 오른 건 역시 비트코인이죠. 비트코인이 거의 한 900% 이상씩 해서 오른 거고, 놀랍게도 금이 거의 이제 185% 정도 두 번째로 많이 올랐어요. 그 다음에 이제 S&P 500. 물론 이제 뭐 개별 주식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만, 일단 지수로만 봤을 때는 S&P 500보다 더 좀 더 높은 수익을 이렇게 안겨줬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뭐 하지만 이제 뭐 개별 주식이죠. 뭐 테슬라라든지 뭐 엔비디아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도 이것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을 가지고 가셨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한 90%니까 한 2배 정도 되죠. 이제 10년 동안에 한 2배 정도 올랐다, 이렇게 볼 수 있지만, 뭐 예를 들면 압구정 현대라든지 일부 굉장히 핵심의 강남 핵심 지역 아파트, 또는 경기도 분당 아파트,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2배도 훨씬 넘게 올랐죠.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굉장히 10년 동안에 그 대부분이 이제 자산이 최소 한 2배 정도 올랐다, 2배 넘게 올랐다,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금에 대해서 한번 좀 장기 패턴으로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.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해서 뭐 금융공황, 세계 대공황이죠.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값이 이제 굉장히 출렁출렁 거렸던 적이 있었는데, 그 1960년대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. 뭐 1900년도부터 1960년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엄청나게 이렇게 변동성이 있었다고는 하지만, 그래도 생각보다 큰 변동은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1971년도에 이제 브레튼 우즈가 붕괴되죠. 체제가 붕괴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금의 정의가 이제는 좀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전까지의 금과 그 이후의 금이 좀 성격이 달라져 버렸다, 이렇게 되고,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한동안 금의 희소성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좀 신뢰성이죠.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좀 확신은 없었는데,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뭐 이제 한 50년, 60년 이렇게 지나고 나다 보니까 금이 생각보다 또 굉장히 희귀하다, 이런 게 이제 사실 지금 정설로 이제 돌아오고 있잖아요.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쇼츠나 뭐 유튜브 또는 어떤 방송을 보면 전 세계 금이 100이라고 본다면 거의 75가 이미 채굴이 끝났다. 그리고 나머지 25가 이제 매장이 되어 있는데, 호주랑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매장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, 뭐 이런 뉴스나 또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도심 금광이라고 해가지고 그 폐가전 속에서 이제 일부 금을 채취하는 이런 게 오히려 각광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고성장하는 산업이래요.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희귀하다, 이런 게 이제 최근에서 이제 조금 밝혀지고 있고, 그리고 이제 다만 그럼 그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, 그 브레튼 우즈가 붕괴되고 난 다음에 금값이 상승한 걸 보면, 여기 아시겠지만 1970년대 때 이제 그 인플레이션, 오일 쇼크가 있었죠.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금값이 급등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원자재가 다 폭등하면서 이제 금값이 같이 오르게 되는 이런 이제 양상을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석유 파동 이후에 꾸준하게 엄청나게 폭등을 해요. 그래서 브레튼 우즈가 깨진 이후에 10몇 년 만에 거의 20배가 넘는 금값이 폭등하게 되는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금값이 상승한 거죠.
20배가 뛰었으니까 너무 오르긴 했죠, 사실. 너무 오르긴 했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 안정기를 찾아갑니다. 그러다가 이제 냉전도도 동식이 되고,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좀 화해 무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화해 무드가 좀 이제 분위기 확산되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오면서 이게 달러가 조금 이제 약세가 되고,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금융위기라든지 일부 이런 이제 전 세계적인 위기가 이제 대두되고,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돈이 엄청나게 풀리게 되거든요. 이때부터.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위기에 돈이 천문학적으로 풀리게 되면서 금값이 그러니까 2000년부터 10년 동안 또 거의 4배가 뛰게 돼요. 대략적으로 거의 4배 가까이 뛰게 되면서 역시 금값이 또 엄청나게 상승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값이라는 게 그 전 세계 위기, 경제 위기 때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한다.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잦아들다가 다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코리아 이제 코로나가 발병되면서 다시 엄청난 양적 완화가 되면서 이제 금값이 다시 이제 폭등하는 이런 이제 양상을 보이게 되죠. 그래서 이 금값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 풀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.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전 세계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거고, 그리고 위기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게 바로 양적 완화잖아요.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되면서 금값이 또 이제 폭등한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금값이라는 게 또 특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게, 한번 폭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또 어느 정도 안정기를 찾아갈 때는 또 어떻게 보면 거의 폭락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이제 지금 2016년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1100달러에서 온스당 3000달러까지 3배가 올랐는데, 이게 최고점일까? 아니면 다시 이제 하락을 했다가 올라갈 것인가?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, 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, 지금 이제 AI 경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조금 돈이 엄청 쏠리고 있잖아요. 예, 쏠리고 있고, 이게 양적 완화로 되고 있는데, 이러면서 전 세계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. 그래서 과연 이 불확실성, 이게 어디까지 갈지가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. 네, 핵심일 것 같고, 만약에, 그리고 지금 현재 막 전쟁도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국 1국 체제에서 이제 다극 체제로 가는 상황인데, 이렇게 되면 이게 영원히 완전 안정화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,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이제 대만을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제 정말 또 어떤 상황이 올지 또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, 그래서 금이라는 게 어떤 투자의 용도로 이제 가져가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, 확실한 건 이제 위기에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. 이건 이제 팩트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포션은 금을 좀 가져가는 게 맞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정리하면, 일단 금이라는 거는 이제 금이 오르는 이유는 일단 인플레이션, 물가가 오르거나 뭐 전반적인 석유, 곡물, 곡식 다 오르잖아요. 그럴 때 금이 어떻게 보면 그 지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잖아요.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금이 오른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고, 그리고 뭐 똑같은 이야기죠. 금리가 인하하고. 근데 재밌는 건 금리 인하가 조금 애매한 게 예전이랑 많이 다르죠. 지금은 금리도 올리고 금리도 그냥 고점이죠. 그러면서 통화량까지 같이 풀어줬는데 결과는 금값이 상승한 거죠. 그래서 만약 금리 인하까지 더 됐으면 금값이 더 상승했을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이런 점도 저희가 조금 한번 유념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달러 약세, 달러가 좀 약하면 금값이 올라가기 때문에, 이 어떻게 보면 달러랑 좀 경쟁자적인 위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금값이 하락할 때는 역시 금리 인상이, 근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도 하고 어떻습니까? 통화량도 증가해 버리니까 우리 금값이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, 그다음에 달러 강세는 이제 금값이 올라간다, 물가가 좀 안정되고 경기가 좋다,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금리 하락 요인도 봐야 되지만, 일단 금값 하락 요인도 봐야 되지만, 금값 상승 요인도 같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값이라는 건 지금 실질 금리 분의 통화량의 요인인데,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좀 통화량이 이 실질 금리가 높은 것보다 더 이제 워낙
엄청난 돈을 풀고 있다 보니까 그걸 또 좀 상세한 이런 영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금값의 향락,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. 디지털 금의 향락, 비트코인과도 같이 이제 봐야 되고, 그리고 금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있는 전체 금을 다 해도 그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. 어떤 뭐 짤로도 많이 나오고. 그런데 그만큼 금이, 그리고 이 희귀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고갈량이 없어지잖아요. 그러면서 그런 점이 이제 예전에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식을 못했는데 이제 점점 금이 없다라는 우리가 이제 인식을 조금 하면 하게 될수록 예전과는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, 이런 이제 예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. 어쨌든 오늘은 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는데요. 금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금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으시는 분도 있지만 한 번쯤 이제 금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도 이제 뭐 금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서 이제 일정 부분만 이제 보유를 하고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. 또 다음엔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